에덴 요양병원에서는 뉴스타트의 치료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트는 균형 있는 영양, 적절한 운동, 깨끗한 물, 충분한 햇빛, 부절제한 음주와 흡연 및 생활 습관의 차단, 신선한 공기, 편안한 휴식, 마음의 평온을 얻는 믿음의 8가지 생활 원칙을 지킴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치료 원리입니다. 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무엇을 향해서? 건강과 행복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8가지 건강 원리. 바로 이 8가지 건강 앞 글자 따서 쫙 읽으면 뭐요? 뉴 스타트.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마음 평안한 믿음. 8가지를 내 삶에서 꾸준히 실천해 갈 때 우리의 몸에 있는 면역력 있죠. 그게 극대화되어서 우리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병원 치료 받으시면서 이곳에 와서 8가지 뉴스타트 건강 원리 잘 실천하고 병행할 때 치료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죠. 이 8가지 건강 원리는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1장에서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둘째 날 뭘 창조했어요? 공기를 창조했어요. 셋째 날은요? 풀을 창조했어요. 나무와 풀. 이제 우리가 먹는 먹거리이죠. 이 빛을 재료로 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궁창에는 새,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6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이 뭐예요? 풀을 뜯어먹고 곡식을 뜯어먹고 과일을 따먹도록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자, 이걸 다 만들어 놓으실 때 이미 8가지 건강 원리가 이 창세기 1장에 있다고요. 자, 먹을 거, 셋째 날 먹을 것을 지정해 줬어요. 자, 운동 하나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비행기 안 줬어요. 날개 안 줬어요. 자가용 안 줬어요. 그래서 아담의 집은 에덴 동산이고 아담은 지구 전체를 걸어 다니면서 관리를 했죠. 자,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공기를 만드시고 공기 위의 물과 공기 아래 물,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 궁창 아래 물이 뭐예요? 우리가 먹을 물로 구분해 놓으셨고, 넷째 날 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절제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절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나무는 뭐하라? 먹지 말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먹을 게 있고 먹어서 안 될 게 있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그렇죠?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 이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절제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공기를 만드셨고, 자, 쉬었어요. 레스트.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8가지 건강 원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왔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건강의 조건이에요. 건강 환경이에요. 8가지 건강 원리는 아담이 지켰을까요? 예, 지켰죠. 건강하게 살았죠. 자, 지금도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잘 실천하면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되죠. 건강한 사람이 실천하면 더 건강해지고, 아픈 사람이 암으로 투병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8가지 건강 원리를 자기에게 잘 적용을 시켜서 실천하면 뭐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먹는 거를 잠깐 생각해 보죠. 먹는 거. 오늘은 커피에 대한 이제 강의인데, 자, 최초에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뭐였어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맺는 모든 채소는 뭘 말해요? 채소와 과일의 차이가 뭐죠? 채소는 그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서 열매 맺히는 게 채소. 과일은요, 다년생. 오랫동안 뭐예요? 몇 년 동안 나무에서 그냥 뭐예요? 맺히는 거. 이게 과일이죠. 씨 맺는 채소는 뭐예요? 곡식. 그렇죠? 채소. 그의 씨를 심어서 생산되는 것들. 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과일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됐어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애초에 허락된 음식은 뭐예요?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류. 이것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동물들과 새는 무엇을 먹을 거로 줬습니까? 동물들은요, 모든 푸른 풀. 동물들에게는 과일을 허락하지 않았네요. 씨 맺는 채소도 아니네요. 그냥 푸른 풀이네요. 동물과 새들, 못 짐승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걸 음식으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은 이거 먹어도 충분한데 우리는 굳이 또 뭘 먹어야 된다?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야지 건강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신 이 음식만 잘 먹어도 건강에 영양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자, 레위기 11장 보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놨어요. 자,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자, 생선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그 다음 또 이어서 새 종류 중에서는 특징을 얘기하자고 새 그 종류만 쭉 언급해 놨어요. 뭐 황새, 백로, 오디새, 박쥐. 곤충 중에서는 뛰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 저 보지요. 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소, 또 양, 염소, 그런 것들, 사슴. 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은 뭐예요? 새김질하지 않죠. 네. 그래서 돼지는 부정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요, 주로 붕어나 잉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예.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늘이 없어요. 이 장어 종류나 미꾸라지 종류는. 또 오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늘이 없습니다. 자, 새 종류 중에서는 딱 특징이 이거예요. 갈퀴가 딱 이 발이 갈라져 있고 부리가 뾰족한 거. 부리가 구부러진 것은 가증한 거예요. 독수리나 그런 것들은 구부리가 갈라져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랬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에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서 풀을 뜯어먹고 소들이 또 흐르는 시냇물 마시고 거기다 똥을 싸고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소들이 풀을 먹어요? 지금 사료를 먹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사료의 40%는 고기 내장이에요. 돼지나 소 내장을 가공해가지고 다시 소에게 먹이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현실이죠. 물고기는요, 제가 이 물고기 강의도 다음에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가 오히려 더 해로워요. 차라리 사육한, 이제 뭐라고 하죠? 사육, 양식. 양식한 물고기가 훨씬 더 깨끗할 수 있는 이유가 바다가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증거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19가 지나가고 또 독감이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데 코로나19의 원인, 환경적인 요인, 진짜 지구 온난화. 지구가 뭐예요?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됐어요. 배기가스 발생. 요게 코로나19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 이 지구상에 교통수단을 통해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오염률이 13%예요. 근데 소가축으로 인해서 배기가스 오염률은 17%예요. 여러분 13%, 17% 이건 엄청난 큰 차이예요. 전체 이 소 사육을 통해서 이 배기가스 오염되는 게 뭐예요? 엄청납니다. 자, 전국 가축 마리수를 보죠. 자, 우리나라에서 2020년 그때 당시에 소가 사육되어져 있는 그 소 수가 약 3,080만 마리입니다. 5천만 인구 중에 뭐예요? 소의 평균 수명은 몇 년일까요? 보통 키우면은 20년, 30년, 40년도 키워요. 근데 이 사육되어지는 소의 수명은 몇 년일까요? 1년 정도 돼요. 1년. 그러니까 매년 3,080여 거의 4천만 마리가 뭐예요? 송아지에서 어미수로 키워가지고 뭐예요? 도살되는 그런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돼지 마리수는 약 1,136만 마리. 닭은요? 닭은 1억 6천만 마리.
닭의 평균 수명은 며칠일까요? 보통 닭은 어미닭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나 될까요? 보통 7, 8년 돼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육되어지는 모든 닭의 평균 수명은 길어야 21일이에요. 19일, 20일 될 때 도살장으로 보내집니다. 그 21일째 대부분 다 도살돼요. 뭐 치킨으로 파는 모든 닭들은 다 1.5kg. 미국하고 일본의 닭들은 2.0까지, 2.5까지도 가요. 왜 21일일까요? 23, 4 지나가면은요, 온갖 병들이 많이 생겨요. 그 새끼 그 병아리에서 19일 딱 키워가지고 뭐요? 빨리 내야지 병 안 걸리고. 그렇게 출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억 6천만 마리가 뭐요? 이렇게. 물론 여기에 이제 양계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렇다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국에 이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로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구 환경이 뭐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오염이 됐고 지구 온난화가 됐고 그래서 모든 이 사육되어지는 소나 또 이 돼지나 이 닭들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뭐예요? 탄식, 고통. 자, 그래서 뭐예요? 지구 자체가 많이 오염돼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지구 환경 오염된 이 그 가운데에 사는 우리 사람들이 먹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이 장면 여러분 많이 봤죠? 중국의 예쁜 한 아가씨가 지금 뭘 뜯어 먹고 있게요? 박쥐를 뜯어 먹고 있어요. 코로나19 그 균은 바이러스는 어느 바이러스예요? 박쥐 바이러스잖아요. 성경에서 박쥐 뭐라 했어요? 여기 레위기에서 11장 15절에 19절에 박쥐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박쥐가 먹지 말라 가증하다. 여러분 낙타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낙타는 책임질을 하는데 구분 안 갈라졌어요. 낙타 먹지 말라 했어요. 약대 먹지 말라 했어요. 이 고양이도 먹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낙타나 박쥐나 고양이나 원숭이나 지금 다 뭐예요?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 다 그들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발생되어지는 전염병이라고 말해요. 돼지고기도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라. 고양이도 먹지 말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식생활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동물에게서 고유 바이러스가 인체에 딱 이민 온 거예요. 인체에 이민아 살다 보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잘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막 적응하느라고요. 온갖 정말 고생 많이 한 것처럼 이 박쥐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딱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관지, 폐 자체를 뭐예요? 염증을 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게 뭐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자,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미국에 있는 장 연구 프로젝트에서 막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 대표적인 학자가 이 학자인데, 나이트 기사예요. 예. 자,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똥을 연구했어요. 음식하는 섭취의, 음식 섭취. 예.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뭐요? 변이 분명히 이제 차이겠죠. 그 라이프 스타일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데 장내 미생균 상태 분석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균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 또 건강력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예. 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뭔가 이거예요. 다양한 식물성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장내 미생균, 미생물 그 형태가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걸리고 안 걸리고 걸렸다 해도 중증으로 가느냐 아니면 쉽게 낫느냐 이게 이것으로 결정이 되나 뭘 따라서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게 연구가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 그라즈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연구한 건데 이 연구 자료 보니까 장 미생물 학회지 2023년 실렸는데 과일, 채소를 먹으면 장 미생물 다양성 및 장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뭘 먹을 때요? 과일과 채소 먹을 때. 자, 그래서 먹는 걸 쭉 작성하면서 야, 이것들이 우리의 몸을 청소해 주기니까 건강해지더라. 한 가지만 더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미국 존슨 홉킨슨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 채식을 하면은 코로나 중증에서 이제 그 중증으로 갈 확률이 73%나 감소하더라. 이제 의사와 간호사 2,800명을 섭취를 합니다. 이거 수집을 합니다. 의사 간호사 2,800명. 이 중에서 환자와 접촉한 의사 간호사인데 568명이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2,800명 중에 약 568명이 감염이 됐어요. 이제 감염된 이 의사와 간호사를 놓고 연구합니다. 뭐 다른 건 연구할 수 없고 그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구가 이제 나눠진 것이죠.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채식하는 그룹, 패스코 베지테리언 그룹, 채식하면서 해산물 먹는 그룹, 육식만 하는 그룹. 요 세 그룹 딱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전의 식사를 다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뭘 먹었습니까? 뭘 먹었 조사 다 하고. 자, 이제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합니다. 자, 순수하게 육식을 하지 않고 순수 채식하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걸린 사람이니까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73%가 떨어져 버렸어요. 굉장한 수치예요. 예. 근데 이제 해물을 먹으면서 채식하는 사람들은 약 59% 감소되는데 중요한 것은 채식도 하지 않고 육식만 하는 사람들은 그 중증 가능성이 400%가 증가돼 버렸어요. 자, 이때 당시에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은 것이, 야, 코로나19 앞으로 이 전염병, 감기, 독감 쭉 A형 나오는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뭐라고요? 육식보다는 뭘 하고요? 채식 위주의 식사. 그리고 중증 이제 어떤 감염에 이제 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해도 뭘 주로 먹으면은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뭐요?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73%나 감소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채식을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미국 유명한 과학자들의 참여 연대 모임입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참여 미국 연대 모임이에요. 여기서 진단하기를 인류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그리고 설탕 때문에 병들고 있다. 그럼 뭐 하는 얘기예요? 고기 줄여라, 생선 줄여라, 계란 줄여라, 우유 줄여라, 설탕 줄여라. 그것만 줄여도 뭐예요? 건강해질 것이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제 중국에 가서 20년 동안 삽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해요.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을까? 그러면서 딱 내리기를 암, 심장, 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등은 거의 대부분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간단히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에 영양학의 무지로 인류의 비극이 생겼다. 자, 채식을 하면은 대부분의 질병이 감소된다. 그러면 뭐요? 채식을 하면은 대부분의 질병이 치료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이 현미 채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일식, 단기간에 인체 자가면역성을 높이고 혈액을 맑게 하고 암을 비롯한 성인병을 정복하는 데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구글 백과사전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좀 오랫동안 건강 세미나 했잖아요. 3번 교회 건강 세미나 간 곳이 꽤 많아요. 이제 그때마다 제가 강조한 게 저녁 식사를 한 달 30일 중에 10일만 저녁은 먹지 말고 과일 먹으십시오. 실천한 분들이 있어요. 작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고혈압 당뇨도 치료됐다 하고 암 환자도 굉장히 암이 호전됐다고 완치됐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침, 점심 하루 2끼 드시고 저녁 한 끼만큼은 과일만 드셔보세요. 배부르도록 한 종류로만. 이것만 해도 뭐예요? 자가 면역성, 치료성을 높이고 피를 맑게 해주고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을 전복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구글 백과사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과일의 구성 성분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과일의 대부분은 다 물이에요. 하지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과일수예요.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물은 생수이지만 그 생수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무슨 물일까요? 과일수예요. 과일수 중에서 가장 우리의 몸에 좋은 물이 뭘까요? 코코넛 물이에요. 야자수. 그 야자수는 바로 혈관에 주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깨끗하고 우리 인체에 가장 가까운 물이 바로 이 과일수예요.
과일을 드실 때 여러분 과일수 90%가 뭐예요? 피를 맑게 하고免疫을 높여주고 암 등 각종. 그래서 통증 있는 환자에게 있잖아요. 저녁을 먹이지 않고 과일로만 먹이고 재웁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통증이 10이었다면 5로 뚝 떨어져요. 잠을 1시간 못 잤다면 2시간, 3시간을 쭉 잡니다. 자, 과일의 당분 중요합니다. 자연당 빠르게 흡수하지 않고 식품에 이 당지수가 있는데 천천히 얘기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항산화, 항염 성분이 있어요. 항산화, 비타민 A, C, E, 페놀,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뭐 이런 식물성 영양소, 염증, 암 예방, 보약 성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과일에 중요한 항생제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과일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과일인지 플로보노이드, 루테인,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퀘세틴, 또 이거 펙틴, 이거 폴리페놀까지.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드실 때 우리의 몸이 뭐예요? 깨끗해져요.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료력이 극대화되어지면서 뭐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질환이 훨씬 줄어들어요.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걸렸다 하더라도 뭐예요? 중증으로 안 가고 뭐예요? 조금 앓다가 금방 회복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니 뉴스타트 건강식이야말로 뭐예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종도 교수가 암 환자 식이요법의 핵심은 저탄수화물 천연물질 병용 섭취라고 그가 주장하면서 이미 연구 끝내고 국제학술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저탄수화물 천연물질 이게 뭐예요? 과일이에요. 곡식이에요. 채소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암세포의 특징은 암세포는 포도당만을 좋아합니다. 정상세포는 포도당, 또 뭐 지방질, 또 뭐 탄수화물이고 단백질 골고루 필요한데 암세포는 뭐만 좋아한다고요? 포도당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사 대부분 60%가 뭐예요? 탄수화물식 위주이니 이걸 좀 줄이고 저탄수화물식을 하니 저탄수화물식이 뭐예요?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예요. 이게 딱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것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 이런 것들이에요. 설탕, 소금, MSG, 첨가물, 우유, 커피, 홍차, 카페인, 산성식품 등인데 자, 보십시다. 자, 설탕 이미 말씀드렸고 넘어갑니다. 자, 암세포가 좋아하는 거 설탕을 엄청 포도당을 암세포는 좋아하니까 저탄수화물과 천연물질을 병행 섭취하되 자, 우유를 좀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우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시중에 사 먹는 음식 중에서 우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빵에 들어가 있죠. 뭐 이런저런 과자 속에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우유를 먹게 되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IGF-1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유 속에 다 있습니다. 이 IGF-1이 카제인으로 소화되면서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화액과 만나서 카제인이라는 이 효소로 변화되는데 세포 증식 신호를 주는 게 IGF-1 카제인이에요. 자, 이것이 뭐하는가? 암세포를 증식하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좋아하지 마시고 우유를 잘 해야 돼. 유당 분해를 하면서 갈락토스를 만들어내면서 난소암을 증식시키는 게 바로 우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 우리 암 환자들은 우유가 들어가 있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오늘 중요한 거 커피 음료, 이제 커피입니다. 여러분 커피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찻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페, 뭐 북카페, 또 베이커리 카페. 그래서 한국인들이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 이제 1위잖아요. 자, 녹차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이 커피 보십시다. 이게 2018년 이제 그 커피의 발암물질 경고물 부착하도록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아주 판결을 해버렸어요. 스타벅스 등 커피 전문점에서는 이거 반드시 커피 발암물질 경고물을 부착하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커피가 아니다. 커피는 항암물질이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국제암연구소 발표를 보니까요, 원두를 볶고 커피를 끓이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 추정이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이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2016년에 재분류를 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커피는 뭐다? 발암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 2016년 WHO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뭐요? 항암식품이다 발표해서 말이에요. 커피는 뭐예요? 발암물질이 아니라 항암식품이다. 그래서 이 WHO 산하 IARC에서는 암 유발 가능성 있는 그룹 2B에서 제외시킵니다. 뭐 커피고 발암물질 아니다. 응? 그래서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그룹 이제 3로 이제 해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91년부터 25년 동안 인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서 커피가 제외되고 커피 애호가들은 아주 즐겨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커피를 즐겨 마셔야 될까요? 연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커피 애호가들에게 충격에 빠진 하나의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바로 아까 보여드린 판결이 났어요. 스타벅스를 포함한 대형 커피 회사들의 커피컵에 커피의 발암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커피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호주의 이제 퀸즐랜드 의학 연구소에서는요, 자, 이 연구소예요. 커피를 마시는 30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수년 동안 분석합니다. 이건 엄청난 연구예요.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커피 섭취와 암 발병 여부의 관계를 추적했는데 상관없어요.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과 암 발병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 연구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감염 합격기에 발표가 되었죠. 커피가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유전자 기반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 분석한 결과는 뭐예요? 커피와 암 발병 여부는 관계가 없다. 이건 엄청난 이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커피가 좋다는 연구가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면증을 유발하지만은 파킨슨씨, 간암 예방에 좋다는 연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커피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폴리페놀 성분이 있는데 이건 항산화, 항염증, 항암 작용에 도움이 된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성분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 변비에 좋다. 커피는 관상동맥이 굳어지는 석회화를 막아 심장병 예방을 한다는 연구도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논문에서 이거 연구된 거예요. 네, 커피의 효능을 분류할 때 하루 3잔 정도 프림이나 당이 들어가지 않는 블랙커피 혹은 뭐예요? 그냥 뭐 이제 그런 순수한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또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크릴마이드라는 이 커피 속에 성분이 있어요. 이 아크릴마이드가 뭔가 볶을 때, 원두를 볶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볶잖아요, 커피를. 어느 정도로 볶아요? 거의 까맣게 탈 만큼 볶죠. 자, 이 볶을 때 혹은 태울 때, 생선을 태울 때 혹은 고기를 태울 때, 구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음식을 조리할 때 높은 고온으로 음식을 요리할 때 그때 단백질이라는 그 성분이 뭐예요? 이 아크릴마이드라고 하는 것을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고온에서. 감자를 볶을 때도 이게 발생하고 고구마를 군 고구마 속에도 이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위장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의 원인인 것으로 땅땅땅 못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커피가 이제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뭐예요? 이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이 커피에 볶을 때 만들어진 이 성분이 까맣게 탄 그 성분이 위암, 대장암, 직장암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버린 것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빼도 박을 수도 없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죠. 뜨거운 커피가 맛있어요. 아가 맛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커피는 그래도 뜨겁게 마시는 게 제격이죠.
자, 매운 뜨거운 음료와 이제 암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 국제암연구소예요. 이제 연구해 보니까는 차갑게 먹는 게 차라리 덜 해롭지. 뜨겁게 해서 먹을 때 뜨거운 음료가 암 발병 그룹 2A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 차가워도 안 좋고 뜨거워도 안 좋은 게 우리의 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하기를 발암물질 그룹 1, 흡연, 술, 벤젠, 카드뮴, 플루토늄, 염장생선, 자외선, 목재, 먼지, 미세먼지 뭐 그런 포함합니다. X선, 감마선 이게 그룹 1이에요. 그룹 2 발암물질 미용사와 이발사, 뜨거운 마태차, 석유, 정제, 직종, 심야 교대 근무자들, 간호사들 뭐 이제 이런 밤에 근무하는 그룹 2B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커피. 그다음에 휴대전자, 그 휴대전화, DDT, 요즘에 이게 뭐 안 나오지만 이거 농약 성분이었죠. 세타고 분류자, 휘발유, 야채 절일 때, 인쇄할 때. 여기 뭐예요? 커피가 그룹 2B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국제암연구소의 발표예요. 그러니 이제 암 투병하시면서 물론 한면으로는 좋은 또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연구한 것처럼, 본 것처럼. 하지만 커피는 최종적으로 뭐예요? 발암 그룹 2B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암 환자들에게는 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이 커피의 성분이 뭐예요? 오히려 암을 더 뭐예요? 증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믹서 커피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프림이 들어가잖아요. 그 프림이 사실 뭐예요? 우유 아니겠어요? 그럼 뭐예요? 아크릴 아마이드 성분과 아까 우유 그 성분 자체가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키울 수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식물이 뭐예요?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니 이 곡식, 과일, 견과, 채소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식물이다. 이런 식물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조리하면 가장 건강적이고 영양적인 음식이 된다. 복잡하게 조리된 자극적인 음식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인내력, 정신력.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암투병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 경주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체력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력과 정신력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뭐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장거리 마라톤 경주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력과 정신력. 뭐가 준다고요?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이 모든 채소류가 우리에게 이런 걸 줄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제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것 좀 먹어라. 인체에 필요한 온갖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제발 좀 거룩하게 먹어라. 깨끗하게 먹어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이 거룩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의 뜻이 이거예요. 맑고 깨끗하다, 밝고 빛나다, 구별되다. 이게 거룩의 카다시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예요? 맑고 깨끗하다, 항상 기뻐하라, 밝고 빛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별되다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사람은 그 과정에서 통곡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구별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원망하는데 좌절하는데 희망을 꺼뜨려 가는데 이렇게 살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발 기분 좋게 살아라. 여러분 기분 좋게 삽시다. 지나는 과거에 기분 좋게 살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기분 좋지 않게 살아서 병이 온 원인이라고 본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다 내려놓고 인생만사 다 그런 것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뭐예요? 나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나는 기분 좋게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 살면서 뭐예요? 내 몸 자체의 면역력 좋아지고 치료력이 높아지어집니다.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선고받은 난소암 말기 여인이 있었습니다. 2018년 너무 힘들었어요. 응급실도 자주 갔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거의 사라져 갑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꾸준히 뉴스타트를 실천했는데 와, 6개월 입원 중에 2019년 1월에 완전히 깨끗하다는 진단. 그 다음에 2019년 3월 2달 지나서는 암세포가 온몸에서 다 살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수! 예, 예. 괜히 박수치라 했네. 식사가 맞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책이 정말 좋았습니다. 맨발 걷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싸아싸 흥겹게 이 뭐가 나온 거예요? 옥시톤이 나온 것이죠. 가는 곳마다 그가 아싸! 춤을 추고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박수로 한번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유선한 듯이 땅에 함께보자. 아픈 몸이 떠나가고 병만도 떠나고 영몸이 회복되고 건강된 찾고 진몸이 상쾌해져 두 손으로 요요요요 내 힘을 가득 안고 살아가보자. 뉴스타트 새 건강이 나의 앞에 보인다. 자, 가사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로 맞을게요. 뉴스타트 신나게 함께해보자. 아픈 몸도 지나가고 상한 몸 지나고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함께하는 옆사람도 정다운 친구 즐거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보자. 뉴스타트 새 행복이 우리 곁에 와있다. 모두가 다 빨리 완쾌 되시기를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원인에 의해서 병이 왔고 또 우리의 노화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8가지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하여 원하는 건강, 원하는 행복이 우리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잘 때 멜라토닌 많이 나오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CCK가 많이 나와서 도파민, 옥시톤이 쫙 나오고 다이돌핀 나와서 우리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남은 생에 지나온 생애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이 우리의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박수로 마치겠습니다.